이번에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AI가 내보다 환경 설정을 더 잘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저는 환경 설정 거의 안 합니다. 그냥 기본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제가 스케치 한 지가 한 15년쯤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그냥 그러니 물 흐르듯이 합니다. 그렇지만 AI 의견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파트는 AI에게 환경 설정에 관련된 부분을 프리퍼런스 그리고 모델 인포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봤어요. 어떤 게 있느냐 해서 총 4개 AI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프리퍼런시스, 그러니까 환경 설정, 말 그대로 환경 설정입니다. 4개 AI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챗GPT, 그리고 클로드, 그리고 제미나이, 그리고 그록 이렇게 했습니다. 프리퍼런시스는 요게 보이시면은 요 화면 있죠? 요 화면 그대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AI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까? 한번 볼까요? 4개 AI에서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AI, 그록 웬만큼은 다 변경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다면은 요게 쇼 웰컴 윈도우 부분하고요, GPU 셀렉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어떤 게 있는가, 환경 설정이 AI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나온 내용을 정리를 했잖아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AI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은 우선은 그냥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 가르쳐줘 하면은 잘 안 가르쳐줍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교재도 받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캡처를 해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항목별 정리할 때 찾아보고 해서 정리해달라고 했을 때 나온 겁니다. 내용이 자 항목별로 제가 했는데 사실 내용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 언급해서 하기는 상당히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AI가 이렇게 잘해준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챗GPT고요. 두 번째 제미나이도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게 설명도 해주면서 나왔어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AI. 클로드 AI 같은 경우는 뭐 깔끔하게 나왔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그록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넷다 장단점이 있지만요. 넷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 다 무료니까는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은 내용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뭐 저거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뒤에서 화면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케쳐 화면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프리퍼런시스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면요. 여기에 보시면은 윈도우 보이시죠? 윈도우에 보시면은 프리퍼런시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첫 번째 항목인 액세시빌리티부터 시작했어요. 워크스페이스까지 물어봤는데요. 결론은 뭐냐? 아까 전에 얘기한 몇 개 없었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요, 그냥 우리 컬러, 액세스 컬러, 그러니까 축 컬러 같은 겁니다. 사실 설정 안 하셔도 돼요.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처음에 연결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맵을 수정할 때 외부 편집기 뭘로 할 거냐, 뭐 포토샵을 할 거냐, 뭘 할 거냐, 연결한 건데 안 하셔도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컴포넌트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할 필요가 없고요. 드로잉 얘가 조금 문제긴 합니다. 나머지 클릭 스타일, 그 다음 라스트 다이렉션 이거는 변경 안 하셔도 돼요. 자 내용 설명보다는 하는 거 안 하는 것만 설명해 드릴 건데요. 문제는 이게입니다. 요거 디스플레이 크로스헤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각형 그리면은 이렇게 보세요. 지금 제가 그릴 때 어때요? 축이 나오죠?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얘가 꺼져 있으면요 그냥 사각형 그려져요. 그런데 방금 전에 디스플레이를 켜게 되면은 크로스헤어가 나옵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I에서는 뭐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꼭 할 거 아니면은 얘를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꺼져 있습니다. 파일즈 같은 경우는 파일의 로케이션 위치입니다. 할 거 없어요. 제너럴 자 요게 조금 문제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오토 세이브 보이시죠? 자동 저장입니다. 얘가 5분이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만 조금 늘려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너무 짧으면은 저장하다가 꺼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은 도살이기 때문에 얘만 한 10분 정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이거 보시죠? 웰컴 윈도우 아까 제가 꺼라고 됐었죠? 얘만 꺼줍니다. 우리 이제 켤 때마다 웰컴 윈도우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래픽 이 부분이 뭔가 많을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안티알리싱 된 거 보시죠. 얘가 쉽게 생각하면 선 꾸불꾸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쁘냐 안 이쁘냐 이거 차이입니다. 8X를 하게 되면은 여러 컴퓨터 좋지 않은 이상 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4다. 뭐 피드백이니 텍스트 사이즈니 한 거 있죠. 요것도 그냥 켜두시면 돼요. 뭐 설명은 제가 다음에 작업을 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하냐 안 하냐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AI에서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GPU 셀렉션인데 Use System Default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외장 그래픽 카드가 4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시스템 디폴트로 한다는 건데 뭐 AI는 그냥 외장 그래픽을 해랍니다. 뭐 하시면은 그래픽 카드를 정확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지고자 하면 제일 핵심이 바로 숏컷, 바로 단축키인데 요거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템플릿의 경우는요, 디폴트 드로잉 템플릿 보이시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템플릿을 설정해 두시면 되는데 저는 아키텍처 밀리미터를 해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요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없잖아요. AI가 설명했던 건 뭐였냐면은 AI에서 하세요 했던 거는 얘기한 거는 그래픽계에서 요거 부분, 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리고 나서는 사실 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드로잉에서 디스플레이 요걸 하느냐 마느냐 요 정도. 그리고는 뭐 없어요. 그냥 쓰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쓰셔도 문제 없다. 이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 요거 끄라고 했습니다. 요거 show welcome window. 알겠죠? 첫 번째 프리퍼런스는 딱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되냐? 바로 모델 인포입니다. 모델 인포의 경우는 우리 모델링, 작업하는 물체들에 대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서 AI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변경 없으며 그냥 납득한 겁니다. 사실 저도 의견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뭐 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지만 역시나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면 AI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 인포에 대한 AI 대답. 내용 정말 많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AI 통해서 물어보면은 이야기도 쉽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첫 번째는 챗GPT입니다. 이래저래 나왔습니다. 디멘션이니 파일이니 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제미나이가 정말 깔끔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모델 인포에 있는 각각의 명령어 혹은 이 어떤 기능인지에 대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클로드 AI는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놨고요. 클로드 AI도 나온 거 한번 보세요. 쭉 장점, 단점 이런 게 있네요. 보이시죠? 꽤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록의 경우도 딱 보는 순간 너무 눈에 잘 들어와요. 그록도 최근에 괜찮다 하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 게 그록 3버전이긴 한데 뭐 유료로 하게 되면은 4버전 할 수 있겠죠. 4개 다 아주 좋은 정보를 줬어요. AI가 뭘 해주냐 이런 것보다는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한다. 하나의 가이드, 살아있는 가이드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너무 믿으면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래요. 변경 없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야 되겠죠. 스케치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치 화면 보시게 되면은 윈도우에 보시면요. 모델 인포란 게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왼쪽 밑에 보시면 얘 있죠. 요거 사람 모양 같이 생긴 얘를 눌러도 됩니다. 자, 메뉴의 애니메이션부터 유닛까지 설명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장면 전할 때 또로롱 돌아간 거 있어요. 이건 지금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애초에 뭐 할 게 없습니다. 델리터, 임포트, 익스포트가 있는데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컴포넌트. 얘 같은 경우 설명해 드리지만은 컴포넌트에 있는 물체, 우리가 그룹 같은 거죠. 걔를 어떻게, 페이드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은 밝게 할 거냐, 눌렀을 때요. 주변을 밝게 할 거냐, 어둡게 할 거냐, 뭐 이런 건데요. 사실 얘네들도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고요. 디멘션은 쉽게 생각하면 치수선입니다. 치수선 같은 경우는 딱 원래대로 설정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얘는 엔드포인트, 점이냐, 하살표냐, 얘는 스크린 맞춰서 정렬할 거냐 이런 건데요. 꼭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건드린다면 글자겠죠. 글자의 크기, 그리고 폰트의 형태, 색상 정도입니다. 파일 없어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오로케이션도 렌더링은 좀 보셔야 돼요. 안티알레이싱 텍스트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니까 이미지겠죠. 이미지에 대해서 뭐 부드럽게 처리할 거냐 말할 건데 그냥 사용하시는 게 나아요. 스택의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설정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얘를 사용할 수 있다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는 루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텍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 글자입니다. 글자도 역시나 우리가 한다면 폰트의 크기, 폰트의 종류, 색상 정도가 되겠죠. 얘는 뭐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마지막으로 유닛. 유닛의 경우도 우리가 포맷은 건축 그리고 밀리미터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건드릴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모델 인포는 더 심각합니다. 설명을 해드릴 것도 제가 없지만은 건드릴 것도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있구나 없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도 상관없다. 결국 AI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 어떤 정보를 보다는요. AI도 결국에는 그냥 그대로 가도 된다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그것도 4개 AI가 모두 다 그랬어요. 제가 이 모델 인포와 프리퍼런스에 대해서 이 각각의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AI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텍스트 정리해서 공유 좀 해드릴게요. AI에서 나온 건요. 아시겠죠? 두 번째 파트 모델 인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세 번째 파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세 번째 파트는 기타 등등이에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스케치업을 하면 켜게 되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환경 설정이라는 것은 작업하기 전에 설정한 것들이겠죠. 맨 처음에는 뷰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해야 되냐? 툴바 선택을 좀 해주셔야 돼요. 툴바는 도구들인데요. Getting Started 된 건 얘는 끕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한 거는 뷰, 그 다음에 스타일, 그리고 솔리드, 그리고 섹션. 요렇게 4개는 반드시 합니다. 요렇게 4개요. 그리고 위에 올라와서 라지 툴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까지는 기본적이긴 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V10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정하는 거겠죠. 요렇게 배치해주면은 아주 기본적인 도구 세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물론 여기서 더 할 수도 있고요. 더 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섀도우 같은 게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놓고 싶으면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도구를 세팅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트레이라는 걸 좀 해주셔야 합니다. 트레이 같은 경우는 뭐 쉽게 패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얘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윈도우 보시면은 메뉴 트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가셔서 디폴트 트레이 누르고요. 설정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한 것처럼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요. 포그라든지 매치 포트 이거는 다 처음엔 쓸모가 없습니다. 인바로먼트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체크를 하시고요. 25번도 나왔습니다. 컴포넌트도 저는 당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세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렬 부분도 똑같은데요. 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태그하고 아웃라이너가 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메뉴 올렸고요. 그 다음에 재질, 그리고 스타일, 씬, 섀도우 순으로 해놓습니다. 저는 섀도우는 사실 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여러분 마음이겠죠. 요 정도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각각에 대한 정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데요. 바로 단축키입니다. 단축키는 윈도우에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쇼컷에서 합니다. 단축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거는 유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일단 박스 하나 만들고 선택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윈도우에서요. 프리퍼런스를 누르고요. 쇼컷에 가서 여기다 GRO 해보십시오. 그룹. 바로 이겁니다. 얘는 반드시 단축키를 걸어놔야 됩니다. 그룹, 묶는 쪽. 반대는 뭐가 되냐면 그룹 해제는 익스플로드입니다. 익스플로드는 여기 EXP 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도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은 익스플로드 말고는 하이드가 있습니다. HIDE라고 하면은 하이드가 나오는데 하이드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unhide all 숨긴 해제죠. 요 두 개도 반드시 하는 게 좋고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외에 또 하나 더 있으면은 DELE 하면은 델리트가 나온대요. 델리트 가이드 보시죠. 안내서입니다. 얘도 설정해 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줌에 관련된 건데요. ZOOM 하면은 줌 익스텐드라는 게 있고요. 줌 셀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줌 익스텐드가 뭐냐?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체를 하나 그룹을 해놓고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줌 익스텐드는 물체를 화면에 맞춘다라는 개념이에요. 줌 셀렉션은 그 물체를 화면에 맞추는 겁니다. 다시 줌, 익스텐드, 줌 셀렉션 요거까지는 반드시 단축키를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의 효율이 한두 배가 아니고요. 한 10배, 20배 정도는 빨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환경 설정 전체 다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를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을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환경 설정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해놓으면은 뭐 괜찮다. 알겠죠? AI도 결국 뭐 비슷비슷하다. 많이는 안 한다.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